임수의 수생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과 임을 그리고 금생수 금생수 그러면 경임 신임이 되겠죠. 토국수 하면은 무임 기임이 되겠죠. 수국화 하면은 임병 임정. 요거 외에는 없어요. 간목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간목을 본다 그러면은 간목도 수생목. 만약에 간목이다 수생목 그러면 개가 인갑이 되죠. 목생화 하면은 갑병 갑정 이렇게 되겠고 목국토 하게 되면은 간무 각기 금극목 하면은 경각 신각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상생상극을 하나씩 이해를 해야 돼요. 오행의 상생상극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요걸 가지고 육신의 생화극제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감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합치면은 40개가 되죠. 그래서 천간 오행당 4개씩 상생을 하니까 모두 40개야. 암장까지 분류를 했다 그러면은 근이 5개씩 나오니까 200개가 되겠죠. 만약에 수생목을 했다 그러면 계갑하고 인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생목을 먼저 해야지, 그렇죠? 이 수생목을 하고 나서 계갑 인갑을 해야지 인갑 계갑을 먼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국가정 중국가정인데 중국가정을 먼저 하고 초국가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수의 수생목이 무엇인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졌나 상극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당연히 개수라고 하면은 상극을 한다 그러면 토국수부터 해야 돼요. 토국수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그러면 당신을 이끄는 인도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각자의 그 사고력이 멘토이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력을 가졌느냐가 토국수죠. 그러면 나의 고유한 사고력은 무엇이고 살다가 보니까 생긴 사고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씩 만들어서 상생상극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나서 유용지신이라고 하는 상생이 있는데 상생을 더욱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은 또 무엇이 필요한가?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강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독약과 같아서 우리는 궁리를 많이 하는 것이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도 듣고 궁리도 많이 해야 돼요. 둘을 다 해야 좋은 거예요. 왕세강약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왕세강약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나중에 네가 지쳤냐 지치지 않았냐를 보는 것이죠. 가령 출발은 화급금으로 강하게 했는데 나이가 한 40쯤 먹으니까 생이 안 되면은 가다가 지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으면 쇠라고 하는 것은 많고 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옷을 입을 힘조차 없어져요. 생을 받지 못하면 쇠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비해서 과도한 업무에 지쳤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욕심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한 사람들은, 왕을 받지 못한 쇠한 사람들은 상극 욕심을 함부로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상생 욕심도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상생이 너무 지나치면 능력을 만들다가 죽어요. 상극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일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고인물은 썩게 된다고 해서 지쳤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몸을 추스르기도 어려우니까 분명한 것은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상생과 상극이 있어야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고 고여드는 샘물과 같은데, 이것을 알려면, 이해하려면 원령을 배워야 되는데, 이 원령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시로 나누고, 팔품으로 나누고, 24령으로 나누고, 32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 대개 이제 2개와 이렇게 사시, 2기와 사시를 넘어갈 때는 수월한데, 팔품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가령 임수 병화 중에서 병화구역이면 이 기에서 이제 사시로 넘어갈 때 개수가 있으면, 병화가 개수가 있으면 엮인 게 아니라 혜택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수화가 복잡하게 막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잡하다, 상충을 당했다, 상극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명리학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는 구경하지 못하고 어항에 붕어만 넣고 사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1년은 360일 플러스 5일, 그리고 4분의 1일이죠. 그러니까 365일 플러스 6시간이에요. 이 360일을 5일로 나누니까 72개가 되죠. 그러니까 72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5개로 나누니까 360일을 15일로 나누니까 24절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12달,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누었죠. 이걸 절기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역을 나눈 거예요. 이걸 0으로 이제 나누니까 연해자평에서는, 연해자평 15가에 보면은 월령용사지신이라고 해요. 이거를 계절로 나눈 것과 0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으로 나누는 계절이 있어요. 이걸 활용할 가치로 나누려면은 영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건 임수병화, 사시라고 하는 건 임수병화 계수정을 합쳐서 사시, 그러니까 사계절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제 갑병, 을신까지 합쳐서 팔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4령, 그리고 32 월율 분야라고 하잖아요. 이 32 월율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상생상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생상극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타고난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노력해야 될 희신과 기신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시간을 주는데 나이별로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라고 시간을 죽을 때까지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운이라고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오행을 유용하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유용지신이라고 하는데, 이 유용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월령에 이렇게 32개의 월율 분야를 용신과 희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한다. 이 길을 양이라고 하죠. 양이한다. 사시, 사계절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팔품, 그리고 24령으로 나눠놨어요. 여기에 우리들의 임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생상극이라는 것을 희귀신화 시켰으니까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어디에 들었다? 희귀신에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용지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더 일을 하려면, 더 성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럼 너는 시간대별로 요때는 뭐하고 요때는 뭐하고 요때는 뭐하라고 하는 것이 대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오면은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명이 변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운이 오면 바뀌게 되죠? 말이 안 돼요. 이 운이 오면 바뀌죠? 이 운이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이렇게 되죠?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사람들이 용신을 잡아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용신을 잡아줘야 될까요? 네가 잘하라는 용신을 잡아줄까? 해야 될 용신을 잡아줄까? 들어야 될 용신을 잡아줄까? 네 마음대로 잡아라 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 실력이 없으신가 봐요. 네, 다행입니다. 저보다가 실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것을 이제 끝내지 않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수, 간목, 을목 뭐 이런 상생상극 4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찾는데 원령을 기준으로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시간적으로 너는 누구냐, 시간적 개념으로 너는 누구냐, 1번서부터 5단계로 찾는 거예요. 너의 임무는 무엇이냐, 상생상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희신화, 희귀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 구성을
뭘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이것을 하고 지나가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명리학을 30년을 해도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모두 80개를 해야죠. 첫째, 시간적으로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영이 무엇이냐, 영이, 이거를 이제 사령, 당령, 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생상극으로 너의 임무는 무엇이냐, 책임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희귀심이죠. 그리고 할 일이 있다,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유용지심이죠. 그리고 때에 맞추어 자기 구성을 해야 된다. 이때는 뭐를 하고 이때는 뭐를 하고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구성을 했으면 써먹어야죠. 이 쓰는 것을 연운이라고 해요. 아침 먹은 것은 오전에 쓰고 점심 먹은 것은 오후에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녁 먹고 자는 것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농약도 계속 먹으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잠을 많이 자는 것은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초식동물이 잠을 많이 자는데 이거는 소화가 잘 때라고 잔대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소화가 되라고 앉아서 자는 것이고, 고기를 먹었으면 누워서 자고 초식을 했으면 앉아서 잔다. 아침을 먹는 이유는 뭐죠? 일하기 위함. 하루를 활동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좌우묘요 두 개로 나누기, 네 개로 나누기, 8개로 나누기, 24개로 나누기, 32개로 나누기. 오중기토는 뺀다고 했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상생상극을 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것은 24령이나 32개 월 분야에서 토의 사령을 했으면 토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예요. 토의 사령을 했으면 토국수냐 화소행토냐, 뭘부터 시작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을 때는 목국토냐 토생금이냐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토국수가 아니면 화생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수화가 없으면 목금부터 시작하니까 토생금, 목국토부터 이제 하겠죠. 그래서 먼저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를 먼저 머금고 뱉어야 돼요. 그래서 임병을 무토가 머금고 계정을 기토가 뱉는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창고가 되어야 돼요. 기반이 되어야 돼요. 내 뜻이나 하늘의 뜻을 담지 말고 목이나 금을 담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담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가 금만 끼워놨으면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만 담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수화가 없으면 아주 단순한 인물이 되죠. 토가 수화를 꾀하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상당히 이렇게 고차원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과 금만 꾀하는 사람은 현실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하죠.